안녕하세요. 간도 인왕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전설 영웅 중에 칭기스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칭기스칸 설명을 보면 해당 사령관은 120일 이상 된 왕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자는 서버가 오픈되고 최소 150일 시간이 지나야만이 제가 돌림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영웅이에요. 네, 그러면 칭기스칸 스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액티브 스킬. 단일 타겟의 공격에 큰 피해를 줍니다. 네, 피해량은 1700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필요한 분노가 950포인트예요. 많은 영웅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노 포인트가 1000인데요. 칭기스칸은 제일 적게 950포인트만 되면 바로 스킬 시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패시브. 스킬 분노 소모 20포인트 감소, 5레벨 찍으면 100포인트 감소이겠죠. 네, 그리고 기마병 유닛의 행군 속도 3% 증가, 5레벨이 되면 15%, 그리고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또 행군 속도가 다시 감소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 분노 포인트 감소 100포인트라고 하였는데요. 이 패시브가 5레벨이 되면 액티브 스킬 950이 아니고 850으로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패시브는 통솔부대 잔여 병력이 70% 이상이며 기마병 유닛으로만 구성된 경우 주는 피해가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꼭 전부 기마병 유닛으로만 구성이 되어야만이 이 패시브가 활성화되는 거겠죠. 기마병 유닛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칭기스칸을 집결하여서 상대방한테 공격하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집결 부대가 전부 기마병 유닛으로 되어야만이 이 패시브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유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주유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기마병 유닛을 주유해 줘야만이 이 패시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하시는 분들도 꼭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스킬인데요. 통솔 부대가 기마병 유닛으로만 또 나왔네요. 전부 올 병종이 기마병으로만 구성이 되어야만이 잔여 병력이 50% 미만일 경우 스킬 피해가 증가하고요. 네, 따라서 분노도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각성 스킬을 보시면 액티브 스킬, 네, 액티브 스킬 5레벨을 한 번 더 시전할 수 있는데요. 네, 그 확률은 30%예요. 여기에서 각성 스킬은 액티브 스킬 강화가 아니에요. 네, 여기에 설명 보시면 신규 스킬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신규입니다. 때문에 칭기스칸도 똑같이 5개의 스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기스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서 칭기스칸은 기마병, 유동성, 스킬 특성으로 되어 있는데 네, 스킬 특성은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네, 스킬 특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부디카 영상 올린 스킬 특성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저는 초반에 별로 안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네, 유동성 특성은 어떻게 보면 공성주든 채집, 야만 이 네 가지 특성 짬뽕으로 갖고 온 특성이라고 이해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유동성 있는 특성은 이 영웅은 야전, 필드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기마병하고 유동성 영웅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칭기스카가 없더라도 똑같이 기마병하고 유동성 특성 있는 영웅을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기마병 특성인데요. 기마병 특성은 보병하고 공병하고 같은 거예요. 네, 9개의 버프하고 11개의 작은 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공병은 공격이 4개 있고 기동성이 3개였어요. 그러면 기마병은 뭐가 4개이고 뭐가 3개일까요? 네, 바로 기동성이 4개예요. 네, 기동성 1개, 행군 속도 2개, 행군 속도 3개, 행군 속도 4개. 이렇게 행군 속도 4개가 있고요. 그리고 3개는 공격력이에요. 네, 공격력 1개, 공격력 2개,
네, 공격력 3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 방어력 2개, 그리고 생명력 2개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공격력 특성을 찍으면서 올라가면 왼쪽 퀸의 버프를 보시면 통솔 부대가 일반 공격 시 10% 확률로 2초 동안 타겟의 공격력을 감소시켜줘요. 공격 특성을 타고 올라갔는데 버프는 상대 공격력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기마병하고 공병은 방어하고 생명에 취약한데 여기에서 상대방 공격력을 차감시켜 준다는 뜻은 나의 탱킹력을 조금이나마 올려주겠다는 뜻이죠. 네, 공격력이 증가되는 버프는 아니네요. 그리고 오른쪽을 특성을 타고 올라가면 똑같이 보면 받는 스킬 피해량 감소해요. 똑같이 탱킹력을 어느 정도 더 강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 보시면 사기 진작인데요. 통솔 부대가 전투 시작 후 10초 동안 주는 모든 피해 증가인데요. 여기에서 10초 동안이란 이 설명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0초 동안이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밖에서 상대하고 싸우거나 야만인 잡을 때 우리가 야만인을 처치할 때 어떻게 해요? 하얀 수치가 계속 뛰어 올라가죠. 네, 하얀 수치가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1초라고 혹은 1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초 동안이에요. 이 버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마병은 말뚝띠를 넣는 병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버프를 찍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얀색 수치가 10번 올라가고 나면 바로 부대를 빼야 돼요. 철수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공격하고 이렇게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병은 공병처럼 말뚝딜 혹은 보병처럼 탱킹력이 좋아서 말뚝딜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기병 특성이었고요. 그리고 유동성을 볼 건데요. 유동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채집 특성의 버프이죠. 네, 그리고 통찰 보시면 어때요? 야만 특성에서 행동력 포인트 10포인트 차감하는 버프이죠. 이거 보시면 도시 공격 시, 네, 공성 특성이에요. 주둔 사령관 담당 시, 다시 말하면 도시를 주둔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유동성 버프를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동성 특성에서 무엇이냐면 유동성 특성에서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찍으시면요. 이것은 주둔할 때 도움이 되는 버프들이에요. 여기에서 통역 오류가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왕궁호위대. 왕궁호위대 제가 리처드 설명할 때 주둔 특성에 있는 왕궁호위대는 도시 외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 보시면 주둔 사령관 담당 시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유동성에 있는 왕궁호위대는 설명 보시면 주둔 사령관 담당 시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리처드에서 주둔 특성에 있는 왕궁호위대는 설명이 똑같아요. 주둔 특성은 깃발 거점 관문에 적용되는 거고요. 유동성 특성에 있는 왕궁호위대는 설명이 한글로 똑같지만 네, 실제로 얘는 도시를 주둔할 때, 내 도시를 주둔할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통역 오류가 된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동성에 있는 왕궁호위대는 나의 영웅이 내 도시를 주둔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의 버프를 보시면 전부 도시 주둔할 때 도움이 되는 버프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찍으시면 얘는 상대방 도시를 공격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이 축복의 눈물, 도시 공격 시 명확히 나와 있죠. 하지만 왕궁호위대는 통역 오류가 있어서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도시 공격 시 주둔 부대 피해 3% 증가합니다. 공성 특성하고 똑같은 특성인데요. 공성 특성 보시면 축복의 눈물 똑같이 존재해요. 설명 보시면 주둔 부대 일반 공격 시라고 나와 있죠. 네, 공성 특성에 있는 축복의 눈물은 도시 외 건물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유동성에 있는 여기 축복의 눈물은 명확히 나와 있죠. 도시
공격 시. 네,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동성에서 마지막 버프인데요. 운명적인 전환인데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려요. 지금 능력은 5초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수치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저는 추천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비 쪽에서 지금 칭기스칸은 저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오비 쪽에서 획득한 칭기스칸 특성 트리예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 트리. 그리고 얘가 세 번째인데요. 네, 세 번째는 주사령관 칭기스칸, 부사령관 프리드리히로 집결 갈 때 사용하는 특성 트리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기마병 장비셋이죠. 네, 제가 리처드 영상에서 보병 장비셋을 보여드렸고 이성계 영상에서 공병 장비셋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기마병 장수에서 기마병 장비셋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칭기스칸은 어떤 부사령관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성계 영상에서 설명하다시피 똑같이 기마병, 유동성, 스킬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시브는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기마병에 도움이 되는 패시브가 있을 거예요. 네, 기마병에 도움이 되는 패시브가 바로 이거예요. 통솔부대가 70% 이상일 때 기마병 유닛으로만 구성이 될 때 피해량이 증가해요. 스킬 특성에 도움이 되는 패시브가 존재하겠죠. 스킬 피해량 증가해요. 유동성인데요. 네, 유동성은 바로 이거예요. 분노 감소. 추천하는 조합은 당연히 핵과 금러들이 많이 사용한 조합은 칭기스칸 플러스 살라딘 조합이에요. 살라딘이가 1순위로 무사령관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바로 조조예요. 칭기스칸 플러스 조조 조합. 기마병이 탱킹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조조는 상대방 공격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마침 기마병 특성에서 여기에서 공격력을 또 감소시키는 버프가 찍으면 상대방 공격력을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나마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전설 용어 미나모토를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무소가금 분들은 어떤 조합을 사용하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용어는 바로 벨리사리우스예요. 여기에서 벨리사리우스를 보시면 벨리사리우스는 칭기스칸하고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잔여 병력이 50% 미만일 경우 어때요? 피해량 25% 증가하는 거예요. 칭기스칸한테 능력을 보시면 잔여 병력이 50% 미만일 경우 스킬 피해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공격당 분노가 회복하는 거예요. 칭기스칸 병력이 70% 이상일 때 피해량 30%가 증가하는데 칭기스칸 부대가 50%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 패시브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벨리사리우스를 이용하여서 여기서 이 패시브 30%까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네, 25%까지 저희가 챙겨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강 분들은 칭기스칸 플러스 벨리사리우스 전설 영웅 조합도 사용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은 바로 유동성 특성인데요. 저도 초반에 좋은 영웅 칭기스칸하고 알렉산더한테 유동 특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쁜 특성을 얘네한테 주었냐고 고민했는데 방금 유동성 특성을 이해하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유동성 특성이 있는 영웅은 액티브 스킬 포함해서 모든 패시브, 내가 주둔을 하든 집길 공격을 하든 야전을 하든 뭘 하든 나의 패시브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아주 유용한 영웅이에요. 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칭기스칸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